나도 이런 걸 쓰고 싶다.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오, 진짜 대단하다. 군더더기가 없어. 그래. 이행시를 제 이름으로 지어봤습니다. 엠프제는 오그라드는 거 잘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토크를 나누는 신선 토크 정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따뜻한 마음을 한가득 푼 다음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언어의 온도. 오늘은 좀 언어의 온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행시를 제 이름으로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어떻게? 엠프제는 오그라드는 거 잘한다. 신나는 일이 필요하신가요? 선물 같은 시간 제가 드릴게요. 언어의 온도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은 여러분한테 아마 선물과 같은 시간이지 않을까? 언어의 온도를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책 디자인이나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크기가 작은 거 뭐 여러 가지 장점을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글이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짧거든요. 네, 한 장에서 한 장 넘어가면 반. 뭐 그냥 예를 들면 차에서 버스에서 잠깐 읽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읽었다가, 그러면 한 가지 읽다가 끊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읽어도 하고 덮고 차에 탈 수 있는, 일상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사진으로 착 한 장 찍어 놓고 그 그림을 마치 보고 있는 듯한, 사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안겨주는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자꾸 이렇게 예쁘게 따뜻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어의 온도는 굉장히 따뜻한 책이고, 굉장히 내가 하는 말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 읽으면 그래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책을 읽으면 막 이런 약간 시집을 읽은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말의 무덤, 원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을 좀 풀어줘야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원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놀랍죠?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들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원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좀 저희가 현대식 언총으로 조금 재해석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대식 언총으로 봉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무덤을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서문이 진짜 예술이에요.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우리말이 대표적입니다. 한글은 점 하나조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접어든 당신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 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그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의 절실함을 책에 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곱씹어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각자의 언어 온도를 스스로 되짚어 봤으면 한 바람입니다.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오, 소름. 제가 읽은 책의 서문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전. 이 서문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책을 집은 몇 조쯤 될까요? 글쎄요, 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당신의 말의 온도가 너무 낮았던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데 당신의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라고 표현한 것도 전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굉장히 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차갑게 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었겠지만 그 온도가 너무 뜨겁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저 서문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걸 보면 기주야, 인생 말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쩌면 간단해. 산타클로스를 믿다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맞아.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오름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호기심이 싹 들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자신이 행동이 어떤 건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직설화법이 아니긴 하죠. 순간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대부분은 그렇고 삶의 대개는 그렇다. 우리는 말의 온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생활에서 그 삶에 쫓기기 때문에 말의 온도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죠. 하지만 이 책에서 언어의 온도라고 쓰여진 이 책에서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이 단어들의 가치까지 올려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이 책은 정말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기 굉장히 쉬운 책이고 그래서 요새 여러분 온도를 하도 많이 재셔가지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체온만 재지 말고 몸의 바디의 온도만 재지 말고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도 한번 재보는 게 어떨까. 언어의 온도와 함께 했습니다. 적정한 언어의 온도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안녕.